인한 이용객 감소와 교통편 다변화로 시외버스 터미널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선도 줄고 승객 불편도 가중되는 악순환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도입됐습니다. 확장현실 기술을 이용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기준치에 근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0명, 충주 12명, 제천 4명, 음성 2명, 괴산 1명, 진천 6명, 증평 1명, 영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402명, 누적 사망은 108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교통의 다변화로 시외버스 터미널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양에선 아예 군이 직접 터미널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갈수록 위축되는 소도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팬데믹 이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악화 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도시 단양의 시외버스 터미널, 경북 영주와 서울 강남의 시외버스 노선 시간표는 안내문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인근 도시인 제천은 하루 한두 차례밖에 버스가 오가질 않습니다. 차 없는 분들은 되게 많이 불편해요. 교통편이 불편하고 또 하루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줄면서 동서울과 구인사횡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청량리행 KTX 운행으로 서울행 승객도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단출한 시간표에 다시 승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스 시간도 중구난방으로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오늘 이 버스 시간이 없을 것이다라는 걸 예감을 했는지 아예 문의도 없고 찾아주는 분들도 없고. 적자폭이 심화되자 단양관광공사가 운영하던 터미널은 내년부터 단양군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인근 도시인 제천터미널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80% 가까운 시간대가 사라졌습니다. 청주 직행버스가 아예 사라졌다 논란이 되자 최근 금토일 2개 시간대만 되살아나기도 했는데 또다시 동서울행 버스 추가 감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직원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난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이나 여름 때 이렇게 히터나 에어컨을 안 틀어주면 손님 입장에서 좀 많이 불편하죠.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주듯 지역의 시외 교통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국가 균형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시달리는 전남도에선 지자체가 직영하는 터미널이 늘고 있는 등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문제는 팬데믹 이후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세종시와 청주 오송, 청주공항을 잇는 연결도로 개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개선 구간은 청주 옥산 교차로에서 청주공항 교차로 사이 14.3km로 이 가운데 3.9km는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교차로 5곳은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입체화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신호등이 10개 설치돼 있고 인근에 주거, 산업시설이 밀집해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빈번한 곳입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연결도로 사업의 마지막 구간이 완성돼 이동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중부내륙선 고속열차 개통을 앞두고 특별 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철도 대전 충청본부는 오늘 개통식 이후 내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에서 이천 부발 사이 54km 구간을 순회하며 선로와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충주에서 부발행 첫 차는 오전 6시 41분,
막차는 오후 6시 반으로 편도 4회 운행되고 부발에서 충주행 첫차는 오전 7시 52분, 막차는 오후 7시 반으로 편도 4회, 매일 왕복 8회 운행됩니다. 우리나라 제조 건설업 현장에서 재해로 숨지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와 요식행위에 그치는 안전교육이 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XR, 확장현실 기술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체험형 교육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순간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손이 끼입니다. 밀폐된 지하실에서 쓰러진 동료. 무작정 구하러 가고 싶지만 방독면 없이는 금세 떨어지는 산소 농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카메라 밑에 한번 보세요. 쭉. 카메라 밑에 있죠? 미치겠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XR, 확장현실로 구현한 산업 현장입니다. 있어요. 기계 신기했어요. 나중에 손 다쳤으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직접 XR 기기를 끼고 체험하게 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게 목적.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상황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과 대처 방안, 예방법도 설명합니다. 가상의 공장에 취직해 일하며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대화 형식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몰입도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이뤄진 안전교육과 달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사고라는 부분은 이제 경험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4.5m, 폭 2.5m의 트레일러 안에 XR 기기와 시스템을 만들어 어디든 갈 수 있는 건 또 다른 특징. 시간을 빼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고려했습니다. 현재 7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시설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조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의 86%. 코로나19로 전문기관의 방문 교육은 더 힘들어지는 요즘 안전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인 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시약이 개발됨에 따라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의 오미크론까지 5종의 변이형을 한 번의 유전자 증폭 검사로 판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인은 질병관리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판별이 가능해져 지역 내 변이 확산과 전파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 후 급속한 확산세를 보여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됐습니다. 충북 제조업체들의 새해 1분기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21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 87보다 11포인트 상승한 98로 집계됐습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8로 대기업 100보다 낮았고 형태별로는 내수기업이 96으로 수출기업 113보다 낮았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이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충북도민들의 삶 만족도는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1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사회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6점, 거주, 시군 전반적 생활 만족도 5.94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여가 활동 관련으로는 TV 시청이 61.2%를 차지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32%포인트 급증했고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실내 활동이 증가한 반면 스포츠와 관광, 문화예술 관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의 한 지구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30대 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팀장을 직권 경고하고 지구대장과 팀장을 다른 근무지로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된 30대 경사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업무용 바디캠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옥천군이 상습적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6급 공무원에 대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4월부터 19차례에 걸쳐 70여만 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다 행안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옥천군은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민 도보행진 등으로 대표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이 올해 충북의 가장 의미 있는 시민운동으로 뽑혔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학계와 언론계, 시민운동 전문가 등을 상대로 올해 10대 시민운동을 설문한 결과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이 과반인 50.5%를 받아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청주 북이면의 소각장 주민 건강 영향 재조사 촉구와 청주시를 상대로 한 탄소 중립 실천 촉구, 성범죄 피해 여중생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무료 관람이 가능했던 청주 미동산 수목원이 새해부터 입장료를 받습니다. 성인은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단체와 충북도민에게는 5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미혼면민 등은 입장료가 면제되며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미동산 수목원 유료화는 개원 21년 만으로 수익금 선순환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등이 목적입니다. 옥천군이 현행 10%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다음 달 한시적으로 15%로 올립니다. 옥천군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에 따른 지역 골목 상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지역화폐 향수 OK카드 인센티브 10%에 소비촉진 지원 예산 5%를 더해 모두 15%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충전식 선불카드로 발행한 향수 OK카드는 1인당 충전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포도와 곶감, 아로니아 등 영동 5개 농특산물과 와인 터널이 5년 연속 로아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동군은 앞으로도 영동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품질을 홍보하면서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아스 인증은 한국표준협회가 친환경적이며 사회공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이나 단체의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정책에 참여할 아버지회가 창립했습니다. 충북국제교육원 북부분원은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에 적극 의사를 밝혀온 제천 단양 지역 다문화 가정 아버지 10여 명을 중심으로 다문화 아버지회를 창립하고 다문화 교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주로 어머니들이 한국어에 서툰 외국 국적이라 아버지들이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전남과 경남을 포함한 남부권에 대한 정부의 관광개발 기본 구상이 확정됐습니다. 7억 원에 가까운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특히 권역별 브랜드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목표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 구상은 권역별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5개 시도를 남부권, 남서권, 남동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모두 6,9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 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웰빙과 행복,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웰리스 관광 메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짝을 이룬 남서권은 섬과 해양, 역사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남도문화예술지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중, 남서권 관광 개발로 전남 지역 사업에 배정될 국비가 3천억 원. 대부분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채 부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는 다르게 중앙정부가 계획을 직접 짜고 사업비를 조달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남에 많은 이런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면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남의 관광 지도가 거쳐가는 지역에서 체류형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가져올 전남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1,700억 원, 일자리 창출 5,500명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3조 원 규모의 제7차 전라남도 관광개발과도 연계해 남도만의 매력을 보소로 가꾸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남해안 지역의 과수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나 재배되던 레드향이나 한라봉 등 아열대 작물이 전남에서도 자라고 있는데요. 광양 지역이 재배 적지로 부상하면서 작목 종류도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여수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봉강면의 한 비닐하우스. 황금빛깔의 아열대 과수 레드향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연중 15.7도의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일조량 속에 작황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높은 당도와 적절한 산도를 유지해 상품성도 좋습니다. 얼뚱하다고 봐요. 당도가 지금 13.9, 14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얼뚱한 당도거든요. 이제 제가 뭐 말해도 소비자분들이 이제 사서 드셔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광양 지역에서는 레드향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한라봉과 천혜향 등도 잇따라 출하됩니다. 레드향이 지금 이제 12월 중순경부터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연달아서 이제 천혜향하고 한라봉이 1월 중순에서 2월 상순경까지 이렇게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황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광양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속에서 아열대 과수 재배 품종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6년 천혜향 한 가지 품종에 그쳤던 것이 현재 모두 7개 품종으로 확대됐고 전체 재배 면적도 3헥타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양의 아열대 작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곱미터당 35만 원 선에 이르는 적잖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를 금지한 속리산 국립공원이 모든 탐방로를 일출 이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산발적인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평소 새벽 5시인 탐방도 개방 시각을 일출 이후인 7시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속리산을 포함한 전국 모든 국립공원에서도 새해 해맞이 행사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충주시가 농촌 관광 휴양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민박시설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146곳이 대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관리, 객실 정원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전기, 가스 민간 전문가와 확동으로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도 점검합니다. 충주시는 위반 사안 발견 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물론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집단 급식소가 참여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에서 충북공고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공고는 전체 조리량을 3차례로 나눠 남은 음식량을 고려해 추가 조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연평균 50톤 정도였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올해 절반 이하인 21톤까지 줄였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